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황당하면서도 마음 아픈 사연입니다. 김말이 한 개 때문에 온 집안이 뒤집어진 이야기인데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제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 쿠팡을 구경만 하셔도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니 클릭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 이름은 박은자, 올해 66입니다. 아들 민혁이와 며느리 미숙이, 그리고 6살 손자 예준이와 함께 살고 있어요. 사실 함께 산다고 하기엔 좀 그렇죠. 아들 내외가 맞벌이를 하다 보니 제가 예준이를 돌봐야 하거든요.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는 하루였습니다. 아침 7시 예준이 깨우는 소리에 잠에서 깼어요. 할매 배고파 밥 줘. 이 녀석은 정말 시계보다 정확해요. 미숙이는 벌써 화장을 하고 있고 민혁이는 넥타이를 매고 있더라고요. 어머님 죄송해요. 예준이 좀 부탁드려요. 오늘 회의가 있어서 일찍 나가야 해요. 그래 가거라. 내가 뭐 어디 갈 때라도 있나? 아들 내외가 나간 후 예준이와 단둘이 남았어요. 이 녀석 밥 먹이고 옷 입히고 어린이집 데려다주고 돌아와서는 빨래 청소해. 정말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점심때가 되어서야 제 배가 고프다는 걸 깨달았어요. 냉장고를 열어보니 별로 먹을 게 없더라고요. 라면이나 끓여 먹을까 하다가 냉동실에 뭔가 보이더라고요. 이게 뭐지? 포장지를 보니 프리미엄 김말이라고 적혀 있어요. 미숙이가 예준이 간식으로 사온 모양이네. 배가 너무 고팠어요. 아침도 제대로 못 먹고 예준이 시중만 들었거든요. 김말이 하나쯤이야 괜찮겠지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잠깐만, 이거 예준이 거잖아. 그래도 하나쯤은 괜찮겠지. 나도 이 집 식구인데. 결국 김말이 하나를 꺼내서 전자레인지에 돌렸어요. 따끈따끈하니 정말 맛있더라고요. 오랜만에 제대로 된 간식을 먹는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막 먹고 나니까 좀 찜찜하더라고요. 미숙이가 알면 뭐라고 할까? 에이, 괜찮겠지. 김말이 하나 가지고 뭐라고 하겠어. 그때는 정말 몰랐어요. 이 작은 김말이 하나가 우리 집에 얼마나 큰 태풍을 몰고 올지. 저녁 시간이 되어서 아들 내외가 돌아왔어요. 어머님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예준이 말 잘 들었죠? 응, 별일 없었어. 예준이도 어린이집 잘 다녀왔고. 미숙이는 바로 냉장고로 향했어요. 예준아 간식 먹을까? 엄마가 맛있는 김말이 사왔어. 그러더니 냉동실을 열어보는 거예요. 그 순간 제 심장이 쿵 떨어지는 느낌이었어요. 설마 하나 없어진 거 알까? 이상하네. 분명히 5개 들이샀는데 4개밖에 없네. 그때 미숙이의 눈이 저를 향했어요. 그 눈빛이 예사롭지 않더라고요. 마치 범인을 찾은 형사 같은 느낌이었달까요? 혹시 어머님 이거 드셨어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솔직히 말해야 하나, 모른 척해야 하나? 하지만 거짓말은 못하겠더라고요. 그게 점심때 너무 배가 고파서. 하나만 먹었어. 미안하다. 그 순간 미숙이의 표정이 확 변했어요. 마치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은 표정이었어요. 이게 뭔 일인가 싶었죠. 어머님 이거 예준이 것인 거 아시죠? 제가 특별히 주문한 건데. 응, 알고 있어. 그래서 미안하다고 했잖니. 김말이 하나 가지고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 싶었어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답니다. 미숙이의 목소리 톤이 점점 높아지더라고요. 어머님 이거 그냥 김말이가 아니에요. 유기농 재료로 만든 프리미엄 제품이에요. 그게 뭐가 다른데? 김말이는 김말이지. 아니에요. 이거 하나에 3,000원이에요. 5개에 15,000원 주고 샀다고요. 15,000원. 정말 비싸긴 비싸네. 요즘 물가가 이렇게 올랐나? 그것뿐만 아니에요. 이거 예준이 알레르기 때문에 특별히 주문한 거예요. 첨가물 하나도 안 들어간 거라고요. 그런 거였구나. 그럼 더 미안하네. 다음에 새로 사다 줄게. 새로 사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주문하고 일주일 기다린 거라고요. 예준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이때 민혁이가 끼어들었어요. 여보 너무 심하게 말하는 거 아니야? 어머니도 모르고 하신 일인데. 심하기는요. 시어머니가 손자 간식을 허락도 없이 드시는 게 맞는 일이에요. 허락이라. 이 집에서 김말이 하나 먹는데 허락이 필요한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내가 이 집에서 뭐 남인가? 김말이 하나 먹는데 허락을 받아야 하나? 미숙아 말이 좀 심했네. 어머니한테 사과해. 민혁이가 아내를 타일렀지만 미숙이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내가 사과를 하라고. 시어머니가 예준이한테 사과하셔야죠. 이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할머니가 손자한테 사과를 하라니. 예준아, 할머니가 내 김말이 먹어서 미안해. 할머니가 잘못했어. 그렇게 말은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끓어오르고 있었어요. 김말이 하나 가지고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그런데 미숙이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어머님,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해주세요. 예준이 물건은 미리 말씀해 주시고 건드세요. 미리 말하라고. 내가 이 집에서 뭘 먹으려면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거야.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냥 서로 배려하자는 거죠. 배려. 누가 누구를 배려하라는 거니? 내가 예준이 돌봐주는 것도 모자라서 김말이 하나 먹는 것도 허락을 받아야 해. 어머님 왜 그렇게 심하게 받아들이세요? 그냥 앞으로 조심해 달라는 거예요. 조심하라고. 내가 뭔 죄를 지었다고 조심하라고 그래. 이때 예준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엄마 왜 싸워? 무서워. 그제서야 우리가 아이 앞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예준아, 괜찮아. 할머니랑 엄마가 싸우는 게 아니야. 아니야, 엄마가 할머니한테 화냈어. 할머니 울어. 정말 아이는 다 보고 있더라고요. 제 눈에서 눈물이 핑 돌았어요. 김말이 하나 때문에 이렇게 되다니. 미숙이도 아이가 우는 걸 보고는 좀 당황하는 것 같았어요. 예준아, 엄마가 잘못했어. 할머니한테 사과할게. 하지만 그 사과는 진심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아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말이었죠. 어머님, 제가 너무 심하게 말했어요. 죄송해요. 이미 상처받은 마음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괜찮다. 앞으로 조심할게. 그렇게 그날 저녁은 어색하게 끝났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분노가 계속 쌓이고 있었어요. 정말 이 집에서 내 존재가 뭔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밤에 잠자리에 누워서도 계속 생각이 났어요. 김말이 하나 가지고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내가 정말 그렇게 잘못한 건가? 그런데 더 화가 나는 건 민혁이었어요. 아들이 엄마 편을 들어줘야 하는 거 아닌가? 왜 아내 눈치만 보고 있어? 이렇게 살아야 하나? 정말 이렇게 눈치 보며 살아야 하나? 그런 생각에 잠이 오지 않았어요. 다음 날도 똑같았어요. 아침에 예준이 깨우고 밥 먹이고 어린이집 데려다 주고. 하지만 제 마음은 전혀 똑같지 않았어요. 계속 어제 일이 생각났어요. 김말이 하나 가지고 그렇게까지 해야 했나? 내가 정말 그렇게 큰 잘못을 한 건가? 점심때가 되었는데 먹을 마음이 없더라고요. 냉장고를 열어봐도 뭘 먹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혹시 이것도 허락받고 먹어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드니까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내가 이 집에서 뭔가 남의 집에 얹혀 사는 신세인가? 오후에 예준이를 데리러 갔는데 선생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할머님, 예준이가 오늘 좀 풀이 죽어 있었어요. 집에서 무슨 일 있었나요? 아니에요. 별일 없었어요. 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어제 우리가 싸우는 걸 보고 아이가 상처받은 거겠죠. 저녁 시간이 되어서 아들 내외가 돌아왔어요. 어머님,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그냥 그랬어. 분위기가 어색했어요. 어제 일 때문에 서로 눈치를 보고 있었거든요. 미숙이가 저녁을 차렸어요. 평소보다 음식을 더 많이 준비했더라고요. 아마 어제 일 때문에 미안한 마음이 있었나 봐요. 하지만 밥을 먹는데도 계속 어제 일이 생각났어요. 김말이 하나 가지고 그렇게까지 해야 했나? 정말 내가 그렇게 잘못한 건가? 그때 미숙이가 말했어요. 어머님, 내일 마트 가는데 뭐 필요한 거 있으세요? 마트. 김말이도 좀 사와. 내가 돈 줄게. 그럴 필요 없어요. 제가 살게요. 아니야. 내가 먹은 거니까 내가 사야지. 정말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미숙이가 또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더라고요. 어머님,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속상해요. 속상하긴 누가 속상해. 김말이 하나 먹었다고 손자한테 사과하라고 한 사람이 누군데. 어머님, 또 그 이야기예요. 저도 어제 사과했잖아요. 사과했다고. 아이 앞에서 어쩔 수 없이 한 게 사과야.
이때 민혁이가 또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여보도 사과했으니까 이제 그만해요. 그만하라고. 누가 누구한테 그만하라고 그래. 그 순간 정말 참았던 게 터져버렸어요. 평생을 참고 참고 또 참았는데 더 이상은 안 되겠더라고요. 내가 뭐 이 집에서 얹혀 사는 거지. 김말이 하나 먹는 것도 허락받아야 하고, 손자한테 사과해야 하고, 어머님 왜 그렇게 심하게 말씀하세요? 심하기는 누가 심해. 너희들이 심한 거지. 할머니한테 손자 간식 건드리지 말라고 하는 게 심한 거 아니야. 그때 미숙이가 또 한마디 했어요. 그럼 어머님은 뭐든지 다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이 정말 저를 폭발시켰어요. 뭐든지 다 해도 된다고. 내가 지금까지 뭘 했는데. 아들 키우느라 평생을 바쳤고, 손자 돌봐주느라 내 노후도 없이 살고 있는데, 김말이 하나 먹었다고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해.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벌떡 일어서서 두 손으로 밥상을 들어 올렸어요. 어머니 뭐 하세요? 그리고는 있는 힘껏 밥상을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쿵 하는 소리와 함께 그릇들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음식이 사방으로 흩어졌고요. 어머님. 아이고. 미숙이가 비명을 지르고 민혁이가 깜짝 놀라고 예준이는 무서워서 울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시원했어요. 정말 오랜만에 속이 시원했어요. 그동안 쌓였던 게 다 터져나온 기분이었어요. 이제 됐니? 김말이 하나 가지고 이렇게 만들더니 이제 됐지. 어머님 진정하세요. 진정하라고. 누가 누구한테 진정하라고 그래. 김말이 하나 가지고 할머니를 도둑 취급한 사람들이. 그리고는 현관으로 향했어요. 가방을 들고 신발을 신었어요. 어머니 어디 가세요? 이 집 나간다. 더 이상 여기서 못 살겠어. 어머님 제발. 제발은 무슨 제발이야. 김말이 도둑한테 제발이 어디 있어. 그렇게 문을 쾅 닫고 나왔어요.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때렸지만 속은 시원했어요. 정말 오랜만에 제대로 화를 낸 기분이었어요. 뒤에서 민혁이가 따라 나와서 불렀어요. 어머니 들어가세요. 밖이 추워요.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더 이상 그 집에서 눈치 보며 살고 싶지 않았거든요. 김말이 하나 때문에 이렇게 된 거잖아요. 집을 나온 건 좋은데 갈 곳이 없더라고요. 이런 밤에 어디로 가야 하나? 일단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았어요.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지만 마음만은 후련했어요. 그동안 참고 참았던 게 한 번에 터져나온 거죠. 정말 오랜만에 속이 시원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현실이 느껴지더라고요. 이제 어떻게 하지? 정말 집으로 돌아가지 않을 거야. 핸드폰이 계속 울렸어요. 민혁이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하지만 받고 싶지 않았어요. 어차피 들어가라는 소리만 할 텐데. 한참을 그렇게 앉아있다가 찜질방으로 갔어요. 하룻밤 정도는 거기서 지낼 수 있으니까요. 찜질방 안은 따뜻했어요. 몸을 씻고 찜질복으로 갈아입으니 좀 나아지더라고요.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어요. 정말 이렇게 사는 게 맞나? 김말이 하나 때문에 집을 나올 일인가? 하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김말이는 핑계였어요. 정말 문제는 그동안 쌓인 서러움이었죠. 며느리한테 무시당하고 아들한테도 외면당하고. 생각해보니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명절 때도 그랬죠. 미숙이는 친정에는 비싼 선물 사가지고 가면서 시댁에는 시장에서 산 과일 몇 개. 그때도 참았어요. 아들 보기에 안 좋을까봐. 손자 때문에라도 참자고 생각했죠. 그런데 이번에는 정말 선을 넘었더라고요. 할머니한테 손자 간식 건드리지 말라니. 이 집에서 내 존재가 뭔가 싶었어요. 핸드폰이 또 울렸어요. 이번에는 받아봤어요. 어머니 어디세요? 집에 들어와요. 너희들이 사과부터 해. 진짜 사과 말이야. 어머니 여보도 미안하다고 했잖아요. 아이 앞에서 어쩔 수 없이 한 게 사과야. 진짜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음성통화를 끊었어요. 답답하더라고요. 아직도 뭐가 잘못인지 모르고 있으니까. 그때 옆에 있던 아줌마가 말을 걸어왔어요. 어르신 무슨 일 있으세요? 밤늦게 혼자 여기 와서. 별일 아니에요. 가족들하고 좀 다퉜어요. 요즘 며느리들 참 어려워요. 저도 며느리 때문에 속상한 일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아줌마한테 하소연을 했어요. 김말이 하나 먹었다고 난리친 이야기를.
아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김말이 하나 가지고요. 그러게 말이에요. 손자 돌봐주는 것도 고마워해야 할 판에. 맞아요. 요즘 며느리들은 정말 싸가지가 없어요. 그렇게 밤새 하소연을 했어요. 누군가 내 편을 들어주니까 마음이 좀 나아지더라고요. 다음 날 아침 민혁이가 찜질방으로 찾아왔어요. 어머니 집에 가요. 여보가 사과하고 싶다고 해요. 진짜 사과할 거야? 아니면 또 아이 앞에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야? 아니에요. 진짜 잘못했다고 해요. 그래도 믿어지지 않았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는 식이었는데 어머니 예준이가 할머니 찾으면서 울어요. 할머니 언제 와 하면서.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약해졌어요. 손자는 죄가 없는데 할머니 때문에 상처받고 있다니. 하지만 쉽게 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제대로 된 사과를 받아야 했어요. 그래야 앞으로 이런 일이 없을 테니까. 알았어. 하지만 조건이 있어. 미숙이가 진짜 사과해야 해. 그러고는 민혁이와 함께 집으로 돌아갔어요. 과연 미숙이가 진짜 사과할까? 아니면 또 아이 앞에서 어쩔 수 없이 할까? 집에 들어서니 미숙이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있는 걸 보니 밤새 운 모양이었어요. 어머님 들어오세요.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좀 더 조심스럽고 진중한 느낌이었달까요? 예준이가 달려와서 제 다리를 안았어요. 할머니 어디 갔어? 예준이 무서웠어. 미안해 예준아. 할머니가 잘못했어. 거실에 앉으니 미숙이가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평소에 그렇게 당당하던 미숙이가 이렇게 나올 줄은.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목소리에 진심이 느껴졌어요.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김말이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동안 제가 어머님을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생각해 봤어요. 미숙이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작은 일 하나하나에 트집을 잡고 어머님의 마음은 생각하지 않고 민혁이도 옆에서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니 저도 잘못했어요. 어머니 편을 들어드려야 했는데 평생 저희를 위해 희생하셨는데 김말이 하나 드신 걸 가지고 그렇게 말씀드리다니. 정말 제가 사람이 아니었어요. 미숙이가 더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님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게요. 정말 진심이 느껴졌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억지로 하는 사과 같았는데 지금은 정말 잘못을 깨달은 것 같았어요. 그동안 쌓였던 마음의 응어리가 조금씩 풀리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쉽게 용서할 수는 없었어요. 미수가 정말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네, 어머님. 제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이 집의 어른은 어머님이신데 앞으로는 어머님 의견을 먼저 여쭤볼게요. 그리고 예준이 일도 어머님과 상의해서 할게요. 민혁이도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어머니 제가 가장 잘못했어요.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중재를 못했어요. 그동안 얼마나 서러우셨을까요? 생각만 해도 죄송해요. 예준이도 제 옆에 와서 앉았어요. 할머니 엄마가 미안하대. 할머니 화내지 마. 이 녀석까지 이렇게 말하니까 마음이 더 약해졌어요. 아이는 정말 죄가 없는데. 그래 할머니가 용서해줄게. 하지만 조건이 있어. 네 말씀하세요. 앞으로는 서로 존중하자. 나도 너희 입장을 생각해볼게. 너희도 내 입장을 생각해줘. 네, 어머님. 꼭 그렇게 할게요. 그리고 예준이 일은 우리가 함께 의논해서 하자. 나 혼자 결정하지도 않을게. 너희도 일방적으로 정하지 말고. 알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할게요. 그날 저녁은 정말 오랜만에 편안했어요. 미숙이가 직접 저녁을 차렸는데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로 준비했더라고요. 어머님 입맛에 맞나요? 응, 맛있다. 오랜만에 제대로 된 밥상이네. 예준이도 할머니 옆에 딱 붙어서 밥을 먹었어요. 할머니 내일도 같이 있어. 할머니 없으면 무서워. 그래 할머니가 어디 안 가.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했어요. 김말이 하나 때문에 시작된 일이지만 결국은 좋은 방향으로 해결된 것 같아요. 며칠 후 미숙이의 변화를 확실히 느낄 수 있었어요.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제 방에 들러서 인사를 해요. 어머님 오늘 뭐 드시고 싶으세요? 퇴근해서도 제가 뭐 필요한 건 없는지 물어봐요. 어머님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힘든 일은 없으셨죠? 민혁이도 마찬가지예요. 어머니 편의를 더 많이 생각해 주더라고요. 어머니 무거운 거 들지 마세요. 제가 할게요. 제일 좋은 건 예준이와의 시간이 더 여유로워진 거예요. 미숙이가 간섭하지 않으니까 손자와 편하게 놀 수 있어요. 할머니 이거 같이 만들어. 그래, 뭐 만들까? 레고도 만들고 그림도 그리고. 정말 오랜만에 손자와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일주일 후 미숙이가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어머님, 이번 주말에 온 가족이 외식하는 거 어때요?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한정식 집에서. 좋은 생각이네. 오랜만에 가족끼리 나들이 하자. 그날 한정식집에서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미숙이가 제 옆에 앉아서 음식도 챙겨주고, 민혁이도 평소보다 더 많은 관심을 보여줬어요. 어머니 이 음식 어때요? 맛있죠? 응, 정말 맛있다. 오랜만에 이렇게 좋은 음식 먹네. 예준이도 신이 나서 떠들어댔어요. 할머니 나 이거 좋아해. 할머니도 먹어봐. 그때 미숙이가 말했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했어요. 앞으로는 진짜 잘할게요. 그동안 어머님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생각하니까. 정말 죄송하고 감사해요. 미수가 이제 그런 이야기 하지 말자. 우리 이제 새 출발하는 거야. 네, 어머님. 정말 새 출발할게요. 그날 집에 돌아와서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했어요. 김말이 하나에서 시작된 일이 이렇게 좋게 끝나다니. 사실 그 김말이는 핑계였어요. 정말 문제는 서로를 이해하지 못한 거였죠. 하지만 이번 일을 통해서 서로의 마음을 알게 됐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화를 낸 게 잘한 일 같아요. 계속 참고만 있었다면 더 큰 문제가 됐을지도 몰라요. 이제는 정말 한 가족이 된 기분이에요.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김말이 하나가 우리 가족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준 셈이죠.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났어요. 지금은 정말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답니다. 미숙이는 정말 많이 변했어요. 제 의견을 먼저 물어보고 예준이 일도 함께 상의해요. 무엇보다 저를 진심으로 존중해주는 게 느껴져요. 민혁이도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균형을 잘 맞춰줘요. 어느 한쪽 편만 들지 않고 공정하게 중재해주죠. 예준이는 더 밝아졌어요. 가족들이 화목하니까 아이도 안정감을 찾은 것 같아요. 어제는 미숙이가 김말이를 사왔는데요. 이번에는 저한테 먼저 말하더라고요. 어머님도 드세요. 예준이랑 같이 나눠 드시라고. 그때 정말 웃음이 나왔어요. 김말이 때문에 그렇게 싸웠는데 이제는 김말이가 우리를 웃게 만드네요. 가족이란 게 그런 것 같아요. 서로 부딪히고 아프기도 하지만 결국은 사랑으로 모든 걸 극복해 나가는 거죠. 김말이 하나에서 시작된 우리 가족의 이야기. 지금은 정말 감사한 마음뿐입니다.